네,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국어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1에서 소단원 3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단원을 이제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는 46쪽 펴두기. 자, 펴두고 우리 소단원 도입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아봅시다. 다음 개요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다음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모두 정답을 맞췄나요? 앞의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고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이를 글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써볼 거예요. 계획하기부터 고쳐쓰기까지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통일성을 고려하며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봅시다. 자, 소단원 도입 영상 모두 잘 보았나요? 자, 얘들아, 우리가 이 단원,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 단원 수업을 다 끝내고 나서 이 단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행평가는 단원의 학습 목표에서 요구하는 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써보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선생님이 이제 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주제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인터넷이든 그리고 혹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서 이제 한 편의 완성된 이제 글을 써보는 것을 수행평가로 하고자 합니다. 1학년은 이제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성적이 이제 점수화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 것을 1시간이나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수행평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을 선생님이 수합하여 이 친구가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수행평가에서 이러한 과제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혹은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하여서 내용을 잘 조직하여서 한 편의 통일성을 갖춘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소단원 열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가희에게. 가희야, 다음은 윤주가 가희에게 보낸 편지와 그 편지를 읽은 가희의 반응입니다. 가희가 아래와 같이 반응한 까닭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희에게. 가희야, 안녕? 나 윤주야. 어제 일을 사과하려고 편지를 써. 내가 어제 말도 없이 국어책 가져가서 많이 당황했지? 근데 우리 동네에 도서관 생겼다? 매점도 좋더라. 이제 도서관에 자주 가보려고 해. 아무튼 앞으로는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게. 정말로 미안해. 너의 친구 윤주가. 새로 생긴 도서관 이야기는 왜 하지? 자, 윤주가 가희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받은 가희는 새로 생긴 도서관 이야기는 여기서 왜 하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희가 이렇게 반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자, 말도 없이 윤주가 국어책을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지금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필기합시다. 자, 필기하면서 이제 듣도록 합시다. 이처럼 통일성을 갖춘 글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에 맞게 주제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없도록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을 바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필기 마저 해두고 자, 우리 이 부분에서 필기를 우리 먼저 하고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국어 공책이 있는 친구들, 국어 공책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국어 공책에다가 이제 필기를 할 친구들은 필기를 하고, 근데 국어 시간, 2학기 국어 시간에 이제 아마 국어 노트를, 우리가 작성하는 시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 이렇게 좀 장수가 많지 않은 노트, 혹은 미니 노트를 준비할 친구들은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연습장이든 포스트잇에 메모를 해서 해당 페이지에 이제 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자, 1번. 자, 필기. 오늘 만약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할 친구들은 오늘 날짜 쓰고 9월 며칠, 무슨 요일, 몇 교시 국어 시간. 자, 하고 교과서 47쪽. 이렇게 교과서를 표시해 두게 되면 필기 부분을 볼 때, 아, 교과서에 해당 어느 부분이구나 라고 알기가 편하게 되겠죠. 자, 포스트잇이나 이제 메모장에 따로 적을 친구들은 자, 적어서 요 47쪽에 붙여두세요. 자, 1번 제목은 1번이라고 먼저 숫자 달고 통일성이란 하고 자, 필기해 둡시다. 통일성이란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일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려면 각 문단이 글 전체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해야 하고 각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자, 필기해 둡시다. 그래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라는 것은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제 혹은 목적에서 어긋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필기해두고, 자, 2번은 제목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2번은, 글쓰기의 과정. 자, 2번 필기 내용은, 이렇게나 돼요. 조금 많아요. 많죠. 해서 이거 좀 생각을 해서 필기합시다. 2번. 자, 글쓰기의 과정은 총 먼저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내용을 생성했으면 이제 이 내용을 조직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표현하기. 글 쓰는 단계를 말해요. 자, 근데 글쓰기 단계에서 글을 다 썼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고쳐쓰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획하기. 글을 쓸 때 처음에는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글의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며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자, 계획하기 과정이에요. 글을 쓰려고 할 때 먼저 무작정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글쓰기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도 아직 글 쓰는 단계 아닙니다. 뭐죠?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예요. 내가 쓰려고자 이제 주제나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제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는 단계예요.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뭐와 그렇죠.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글쓴이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지 등을 고려하며 내용을 선정한다.
자, 관련 있는 자료를 골라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고려를 했죠. 그래서 그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흥미를 끌 수 있게 조금 재밌는 내용들,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글을 쓰는 단계 아닙니다.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정한 내용은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개요를 작성합니다. 글의 내용을 그래서 짜임새 있게 조직한다. 개요라는 것은 처음, 중간, 끝 혹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처음 단계는 이 내용, 우리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을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부분에 집어넣어야지. 이 내용은 중간 부분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도를 작성을 하는 단계가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뼈대를 잡는, 글쓰기에서 뼈대를 잡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뼈대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를 쳐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작성한 뭐에 따라서 그렇죠. 개요에 따라서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뼈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표현하기 단계, 글을 쓸 때 있지, 얘들아, 글을 다 썼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 끊임없이 고쳐 써야 됩니다. 내가 뭐에 맞게 가장 중요한 거, 통일성, 주제에 맞게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글을 고쳐 씁니다. 고쳐쓰기 단계는 여러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맞춤법에 맞는지, 어법에 맞는지, 예의 없는 표현은 없는지 이렇게 표현 자체를 따져보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에 맞게 그래서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주제에서 어긋난 내용은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다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글쓰기 단계다. 자, 필기해두고. 그래서 얘들아 글쓰기 과정 하면 요 5단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 그 생성한 내용을 처음, 중간, 끝 개요에 맞게 내용 조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 글쓰기 단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고쳐쓰기. 자, 이 5단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단원인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이 단계에 맞게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과서 47조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없으면 볼펜으로 우리 여기 위에 조그만 부분 보입니까? 자, 여기에서 통일성의 개념이 또 나와요. 밑줄 칩시다.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통일성,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한 학생이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을 쓰는 과정과 실제로 이제 쓴 글이 나올 거예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과정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통일성을 잘 고려를 했는지, 즉 주제에 맞게 설정한 주제에 맞게 내용이 어긋난 내용이 없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 로봇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어. 진로도 로봇과 관련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봐야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이야. 이것을 주제로 해야겠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까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지. 자, 계획하기 단계를 볼까요? 이 친구가 뭐를 고려하죠? 처음에 목적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제, 독자를 설정을 했죠.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계획하기 이 부분 밑줄. 자, 밑줄 치고 목적 밑줄, 그리고 주제, 독자 밑줄.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목적, 주제, 독자. 자,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글쓰기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을 했죠? 어느 부분에 밑줄 칠까요?
자, 그렇죠. 마지막. 밑줄 칩시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봐야지. 밑줄 치고 목적. 이 부분 밑줄 치고 목적. 자, 이 친구는 로봇을 만들고자 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합니다. 이 목적 우리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밑줄, 독자, 밑줄 쳤죠. 자, 주제. 이 친구가 글 쓰려고 하는 주제. 무엇에 관해서 주제를 삼고 있죠? 나오죠? 밑줄 칩시다. 그렇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주제죠. 밑줄 치고 주제. 옆에 적혀져 있네요. 자, 독자. 예상 독자를 누구로 설정을 했죠? 그렇죠. 친구들. 자, 내 친구들이죠. 내 친구들은 지금 중1. 나와 수준이 비슷하죠. 친구들의 읽을 글이니까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죠. 이해하기 쉽게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예상 독자를 내 친구들, 중1 친구들로 잡아놓고는 정말 어려운 말이나 막 한문투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예상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글이 되기 때문에 잘못 쓴 글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기억합시다.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였죠? 계획하기 단계였죠. 계획하기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독자.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내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로봇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종류 등을 다루면 좋겠다.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볼까? 자, 밑줄 치고 지금 단계는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죠. 내용 생성하기 단계.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뭐다? 자료를 이제 찾고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지금 이 친구가 6개의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냐? 이 6개의 자료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주제, 목적, 즉 주제,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먼저 기억. 자, 땡땡 신문이죠. 노인 간호. 자, 이 친구가 주제가 자기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로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주제를 잘 계속 기념을 하고 있고, 기억 봅시다. 노인 간호 보조 로봇. 노인 간호를 보조해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 병원 용품을 운반하고 실내 공기를 살균하고 탈취하고 환자 기저귀 교환 시점을 이제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자료는 이 친구가 설정한 글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자료를 잘 수집했죠. 자, 그러면 니은. 자, 어떤 책에서 수집을 했어요? 로봇 공학자의 말. 자, 인류를 위해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내 꿈이다. 어때요? 이 친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주제를 잡았죠. 거기에 비춰보면 이 자료도 역시나 주제에 맞는 내용이죠. 자, 디귿. 미래의 어린이, 로봇, 사람 구별 못할 것. 세계적인 학자가 로봇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금 이 자료는 로봇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글을 쓰고자 할 때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적합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 X 해두고, 자, 여기 밑에다가 필기합시다. 화살표 이렇게 해서 필기해 봅시다.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자, 하고 옆으로 갑시다. 리을.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산 낭비 소방 로봇. 1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형편없었고 충격에도 약했다. 어때요?
자, 근데 주제를 고려하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은 무슨 텔레비전에 나온 이 소방 로봇을 충분히 개선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로봇이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떻게 해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료죠. 그래서 리을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미음 초고령 사회 해결책은 로봇. 외로운 노년층에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물개처럼 생긴 로봇 파로 땡땡땡. 어때요? 그렇죠. 주제에 맞죠. 자, 마지막 비읍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퍼즐과 게임, 탐색과 문제 해결, 정리, 증명과 계획 등 인공지능의 역사는 주제와 어울리지도 않고 어때요? 좀 말이 어렵죠? 즉 독자의 수준에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비읍도 X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필기해 둡시다. 주제와 어울리지 않고 독자의 수준에도 맞지 않은 주제와 어울리지 않고 독자의 수준에도 맞지 않은 주제와 어울리지 않고 독자의 수준에도 맞지 않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